커피숍 창업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어려운 경기에 태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커피의 도시로 성장을 꿈꾸는 부산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3명의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1% 급증했지만 조혼인율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커피숍의 증가 추세는 가팔랐습니다. 빨리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한몫했는데요. 어려운 경기에 이제는 이마저도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 집 건너 문을 닫는 판인데도 커피의 도시 부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용호동의 한 커피숍.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15년간 자신만의 커피 맛을 내기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상업 커피에 도전한 지는 4년. 두 곳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창업 때보다 더 힘든 여건입니다. 손님들이 일단 너무 신중해졌어요. 커피를 하나를 골라도 되게 신중하게 고르시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캐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좀 백약이 무효한 것 같은 그런 좀 힘이 안 나요. 국내 10여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태동하고 최신 커피 문화와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곳. 수입 커피류의 90%가 들어오는 커피 성지 부산도 경기 침체에 결국 발목을 잡힌 겁니다. 실제 부산의 커피 전문점은 2019년 3,500여 곳에서 2023년 5,900여 곳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5,70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포화된 시장과 3개월 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문턱, 오르기만 하는 임대료와 원두, 인건비 등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운대의 한 커피숍, 코로나 시기이던 4년 전 창업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맛과 서비스로 고정 고객도 많지만 요즘은 하루하루 불안감도 커집니다.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도 연말에도 뭐 단체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분, 두 분 이렇게 소규모로 다들 오시고 단체나 뭐 이제 모임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같은 건물에 있는 커피숍만 너댓 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옆 가게의 모습은 남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 인건비에 가족의 손을 빌려 운영해야 타산이 맞는 상황. 임대료부터 오를 건 다 올랐는데 정작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월세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인건비를 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가족끼리 다들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어려움은 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커피숍 폐업은 2023년 처음으로 창업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5곳 중 2곳이 창업 3년 안에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일상의 추억이 담긴 나만의 커피숍이 사라지는 현실은 고객들에게도 아쉬움입니다.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저희 애들도 사장님들 너무 좋아하고 이 동네에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나씩 없어지는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불안과 고물가 속에 업소간 경쟁까지 치열해지며 한계점에 다다른 부산 지역 커피업계. 전포동 카페거리, 해운대, 송정, 광안리, 대학과 주택가 등 부산의 모든 커피숍은 지금 매장 규모를 떠나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손님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만족감을 줄지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런 열정을 다하다 보면 어떤 시간을 보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의 서막이 열린 건데요. 3명의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석준 후보는 지난 18일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연대 이어 20일 서명 교차로에서 13일간 선거운동 대장정의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며 검증된 재선 교육감을 선택해 위기의 부산교육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증된 재선 교육감 저 김석준이 위기에 빠진 부산교육을 빨리 정상화하겠습니다. 핵심 공약의 첫째는 부모 찬스가 아니라 공교육 찬스를 통해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들이 기본 학력을 갖추고 제대로 자기 성장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승윤 후보는 연산 교차로 일대에서 출정 거리 인사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중도 보수 사자 단일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을 보수의 가치로 바로 세워 부산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전한길 강사 등 보수 인사들이 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이끌겠습니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유치원 무상교육을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홍 후보 역시 서명 교차로 일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괄 선대위 본부장을 맡은 황욱 전 예비 후보와 함께 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최 후보는 인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빅 부산교육, 빅 최윤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교원들이 신나게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성을 가진 아이들을 기르고 아울러서 학력 또한 부산에서 최고의 학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겠습니다. 지난 2년간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1등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뿐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는 28일부터 29일, 본투표는 4월 2일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일 오후 1시 기준 부산에 홍역 환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20대 부산 거주자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과 태국 해외 여행력이 있습니다. 부산 보건당국은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진 환자 발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총 49명으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2명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협력 협약에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부산버스 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이 참여했습니다. 저상버스 이용의 날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본격 추진됩니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경남패스가 19일 기준 가입자 19만 명을 넘겼습니다.
가입자 나이별로는 만 75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74세 34%, 19세에서 39세 26%를 기록했습니다. 경남패스는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이른바 경남형으로 적용한 제도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100%로 교통비를 돌려주고 만 19세부터 39세 청년까지는 30%, 그 밖에 20%를 환급해줍니다. K패스는 매달 60번까지만, 경남패스는 제한이 없습니다. 매달 시내버스를 20번 타는 청년이라면 한 달에 9,000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경남패스는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 신청을 하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 주요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디세이 제작 발표회가 20일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연을 맡은 배우 송일국 씨와 민선예 씨를 비롯해 조이킴 총예술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밀양강 오디세이는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주제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영웅 사명대사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2025 밀양강 오디세이는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밀양강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어떤 수요업벌 정책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굉장히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분은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작품을 꼭 성공시켜서 칼을 품고 슬퍼하지 않고 칼을 품고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이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서 그 의견들을 이제 우리 종합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지난해 부산 지역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혼인 건수는 11,499건으로 전년보다 1,196건 늘었습니다. 혼인 건수가 증가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5건으로 17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평균 초혼 연령은 지난해 남자 34.2세, 여자 32세로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항공고내 항공기술교육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부산 중등교육기관 최초로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 항공고는 지난해 3월 가덕신공항 개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성화고 육성 계획에 따라 부산형 마이스터고 1호로 개교했습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개교 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항공기술교육원 인가를 위해 산업체 우수 강사 등 인력을 확보하고 항공기 엔진 정비실 등 23개 기준 실습실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직원의 기지로 6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산 북부서 만덕지구대에 따르면 은행을 찾은 6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의심한 직원이 신속하게 다른 금융기관에 입출금을 정지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범의 원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악성 앱 삭제와 본인, 가족 계좌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 조치로 예치금 총 5억 원 상당 피해를 막았습니다. 부산경찰은 최근 피싱 탐지 앱을 모방한 피싱용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 사례에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돼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선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해온 아침 체인지와 부산 늘봄학교, 인성 영수 캠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